자, 수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 그래서 이제 규칙을 찾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칙에 대한 과정이고,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수열을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일반항은 어떤 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n번째 항이 일반항이다 라고 해서 이 AN이라고 붙여요. 자주 나오는 AK는 마치 이 안에 있는 거와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에요. 근데 단지 n으로 안 쓰고 그냥 구분 지어주는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일반항은 이 첫째 항도 될 수 있고 둘째 항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모든 항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n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값이 다 나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뭐 중요한데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와 일반 합을 구하는 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찾는 과정에서 이걸 찾는 것보다 때로는 간혹 가다가 귀납적 정의를 찾는 때가 좋아요. 귀납적 정의라는 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n 플러스 1항은 an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귀납적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납적 정의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귀납적 정의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an 또는 sn을 구하자. 아니면 어떤 a 어떤 뭐라 그럴까? 뭐 p번째 값을 구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10이면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도 뭐 ap를 구하세요. 10번째 항을 값이에요. 또는 10번째 항까지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형태들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S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는 주어진 SN을 통해서 어떻게 AN을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린 AN만 알면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의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수열부터 하죠. 그 첫 번째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등차 수열은 문제의 비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도 좀 높으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하고 이렇게 보통 뒤로 표시하죠. 더해서 얻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여기서 귀납적 정의를 보면 어떤 수열에다가 그 일정한 수를 더하면 다음 항으로 값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수열에서 조금 꼼꼼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으면 이건 네 번째 항이 7이죠. 똑같은 규칙처럼 보이지만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으면 얘는 네 번째 항이 9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지 않으면 규칙까지는 찾았지만 값은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항을 찾아라는데 이걸 찾지 않고 이걸 찾거나 뭐 9를 찾았다면 이것도 틀리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냐 어떻게 볼 거냐 그걸 좀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대충 보면 안 되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셋 중에 하나예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쵸?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등차 수열인데 3에서 1 빼면 2죠. 5에서 3 빼도 2죠. 7에서 5 빼도 2죠. 항상 차이가 일정해요. 그 얘기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갔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죠. 값이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가 평균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식에 관한 게 바로 AN 플러스 2항과 AN항을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등차 중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열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만약에 모르면 물어보세요. 근데 선생님 정말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다 자세한 것보다 필요한 것만 다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첫째 항에서 n-1d라고 이렇게 등차 수열을 배웠죠. 합도 배웠어요, 그죠? 모르면 이제 외우셔도 돼요. SN이라는 합도 구할 수 있어요. 합은 2분의 n 2a 첫째 항의 2배의 n-1d예요. 여기서 n은 뭘 의미하냐면 항의 개수를 의미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더하는 값이 10개면 여기 n에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20개면 20개가 들어가는 거. 알겠죠? 항의 개수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항의 개수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이 좀 확장하셔야 돼요. 확장해서 어떤 식을 좀 알아야 되냐면 어떤 AN번째 항과 AN번째 항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A 5번째 항이 있고 10번째 항이 있어요. 그럼 10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면 자, 여기 6이 있을 거고 7이 있을 거고 8이 있을 거고 9가 있겠죠? 그쵸?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더한 거죠. 그래서 5에서 10이 됐다는 건 결국 n에서 m이 됐다는 건 n에서 m만큼의 차이만큼 공차가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D라고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이 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기준도 우린 A의 기준이 항상 누구였어? 첫째 항이었죠? 첫째 항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째 항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문제에서 찾으세요. 찾을 것.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에 A 5항이 나와 있고 A 10항이 나와 있어. 아, 그럼 여기서 A 10항은 A 5항 더하기 5D 이렇게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주어진. 이걸 첫 번째 항으로 해서 첫 번째 항을 다 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그냥 몇 D가 갔는지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판단해서 아, 이걸 나는 기준으로 두자. 얘보단 얘가 더 기준이 낮겠는데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A 5항은 A 10항에서 5D를 빼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꼭 여기 이거 두 가지는 외우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식이긴 하지만 여기에 국한돼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자유롭게 좀
어딜 기준으로 둘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 자,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차 중앙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등차 중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편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냐, 이런 거죠. A1, A2 이렇게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인데 몇 개 더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은 얘가 돼요. 건너뛰어도 돼. 건너뛰어도 돼. 그러니까 꼭 반드시 세 개의 항에 대해서 가운데 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칸수가 똑같으면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곧 얘의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A1하고 A5하고 더한 건 2배의 A3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심지어 뭐랑도 같냐면 얘랑 얘랑도 등차 중앙이 넣어져. 그래서 등차 중앙 입장에서 보면 A2하고 A4를 더한 것도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럼 약간 확장을 해보면 만약에 A 10항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요거 2배를 하면 10은 좀 그런가? 10이라고 합시다. 요거에 2배를 했으면 자 규칙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규칙들은 자꾸 되새겨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봐. 여기 등차 중앙은 결국은 2하고 5의 중간값이죠. 평균값이. 그래서 너하고 더하면 너하고의 2배가 되면 돼. 너하고 더해도 너의 2배가 되면 돼. 그치? 따라서 A10항에 더해서 하려면 만약에 내가 A1하고 누구하고 더하면 되냐면 A19하고 더하면 돼. 그러면 1하고 19하고 더하면 20 되죠? 20을 2로 나누면 10이 딱 나오잖아.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H강이다 이렇게 구하면 요 합이 20이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 13항하고의 합도 같겠군요. 이렇게 등차 중앙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좀 계속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홀수계여야지 문제가 편한데 짝수계면 2개씩 묶어야 돼요. 짝수계면 2개씩 묶으면 돼요. 어쨌든 간에 짝수계는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요거랑 더하면 20이죠? 맞아요? 20이죠? 그래서 20, 그러니까 2개의 20이 돼요. 요렇게 더해도 2개의 20이 돼요. 10항이 돼요. 이렇게 10항이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얘도 A10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A10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합은 합한 거는 평균을 냈다는 건 그런 의미야. 둘을 똑같이 나눈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A10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거의 합을 A10 2개랑 같은 거니까 A10, A10의 합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쓰니까 좀 잘못 썼네. A1항하고 A10항하고 더한 값을 A19항하고 더한 값을 2개의 A10이니까 A10 더하기 A10으로 봐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A10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18 더하기 A10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합은? 맞아요? 왜냐면 얘랑 더한 거나 얘랑 더한 거는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걸 A10 2개 더한 걸로 그냥 바꿔 써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 2항하고 18항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똑같이 하면 결국은 다 A10항이 평균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몇 개 있어? 1부터 19까지 19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9배의 A 10항 값이랑 같은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식이 뭐냐면 그 식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식과 같은 거예요. 첫째 항 더하기 끝에 항 이렇게. 첫째 항 더하기 끝 항 19항. 이건 결국은 뭐로 바뀌어요? 2A10으로 바뀌어요. 2A10으로 바뀌니까 2하고 2하고 약분되면 결국 A10이 N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합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A10이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조금 더 문제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이제 시그마로도 나오죠. 1항부터 19항까지 A, K를 더했어요. 즉 A1항 더하기 A2항 더하기 이렇게 19항까지 더한 합이 만약에 190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합으로 고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요 개념은 평균을 낸 값이 19개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쵸? 평균을 낸 값이 19개 있구나. 19개의 A10항이 있었는데 그게 19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A10항은 10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공차를 알면 여기서 더하거나 빼서 주위에 있는 항들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가 기준이 돼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A 5항이 될 기준이 됐거나 이렇게 기준을 바꿔주는 거.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바꿔서 여러분이 등차 중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계산으로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예시 문제예요. 자, 봅시다. 조금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뭐를 해볼까요? 문제를 조금 봅시다. 잠깐만. 이건 이제 여기 되게 쉽게 나와 있는 예시 문제인데 이런 거죠. A 2항이 6이래요. A 4항 더하기 A 6항이 36일 때 A 10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있죠? 그럼 보면 이런 거죠. 기준은 일단 A2로 놔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서 구하면 요게 A 중항이 A5항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2배의 A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5항은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그럼 A5항에서 A2항을 빼면 공차가 몇 번 온 거야? 3번 온 거지, 그지? 3D가 18에서 이거 6을 빼면 12가 돼서 아 공차가 4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지금 5항 알고 있으니까 10항까지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 더해지면 돼요? 5개 더해지면 되죠. 그래서 18 더하기 5개의 공차만 더하면 A 10항이 탁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뭐 N-1D 뭐 이런 식 안 써도 이런 식 안 써도 식이 훨씬 깔끔하게 잘 풀려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가세요. 알았죠? 예시 문제로 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조금 그런 의미로 조금 접근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상당히 중요한 수열이라서 자주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비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거 하기 전에 그걸 할까요? 등차 수열 끝나면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건 등차 수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수열의 내용이에요. 수열의 내용이에요. 합을 알고 있을 때 SN을 알고 있을 때 SN에서 SN-1을 빼면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AN은 N이 언제부터? 2항부터예요. 왜냐하면 A1을 구하려면 S1에서 S0로 빼야 되는데 S0라는 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을 0으로 놓을 수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항상 2항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1항은 못 구해요. 그래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첫째 항을 넣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식을 수능이 정말 좋아해요. 모의고사에서는 이 식을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등차 수열 끝에서 나오긴 하지만 등차 수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SN을 알려주면 AN을 구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린 수열에서 AN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SN도 구할 수 있어요. SN을 구하면 이것 때문에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풀려요. 미안.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AN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AN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AN을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왜? SN식이 더 많으면 SN으로 식을 푸는 게 훨씬 쉬우면 S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고 SN이 메인이면 이쪽으로 바꾸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보통 이렇게는 배우는데 이렇게 되는 걸 잘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알았죠? 이거는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SN이라는 식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조건 시그마가 나오면 SN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시그마 1부터 n이 나왔어. 아 이거 SN이구나 이렇게. 그럼 요 안에 네모는 어떻게 구해? 요 안에 네모는 요 네모가 바로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탁 요식에서 요식까지 확장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특히 수열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이거 맨 처음에는 이렇게 SN 이건 잘 외우거든 학생들이. SN이 주어져 그럼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시그마가 나왔어요. 여기가 복잡해지면 이걸 SN으로 잘 안 볼 때가 있어요. 시그마가 나오면 1부터 n까지 쓰든 안 쓰든 SN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건 SN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저건 SN이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돼요. 그럼 요건 2항부터 요걸 요렇게 바꾸거나 요걸 요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좀 풀기가 어려워질 때가 좀 있어요.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좀 가봅시다. 자,
뭐 상수가 더해지고 안 더해지고 뭐 이런 건데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까지 이해해도 좋기는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해도 뭐 상관은 없죠. 조금 더 가자면 이렇게 보면 1차식이죠. n에 관한. 그쵸?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즉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요. 알았죠? SN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SN은 2분의 1에 2분의 n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 n 제곱 되죠. 요걸 여기다 곱했어요. 여기다가 n 제곱 되고 여기 d 곱해지죠. 그다음에 2분의 d 제곱 돼요. 그래서 2분의 d의 n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상수가 없어. 또 0이에요. 상수가. 해볼까요? 1차식은 그러면 어디 뭐가 나오냐면 보자. n이 곱해지는 거니까 2분의 여긴 2a가 있고 여긴 마이너스 d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곱해져서 이렇게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등차식은 상수항이 0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이제 첫째 항이 좀 바뀌는 형태예요. 엄밀히 말하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나왔는데 SN이 3n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등차 수열이구나. 상수가 있어? 첫째 항은 빼고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bn 더하기 c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c가 0이면 완벽한 등차 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면 첫째 항을 제외하면 등차 수열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배워는 놉시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n제곱 앞에 있는 요 값에서 공차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n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가 2가 내려와서 d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분한 이 앞에 값이 공차임을 빨리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식에서는 미분을 하면 요거 2 내려오잖아, 그지? 그래서 6n 어쩌고 저쩌고 가죠, 그죠? 따라서 공차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다 첫째 항 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만약에 상수가 없어 그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S1을 탁 집어넣으면 이게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도 구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바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렇게도 좀 접근을 해보세요. 이해가 된 표정인가요?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 이걸 이제 공비라 그러죠. 곱해서 얻은 수열이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도
귀납적 정의가 중요해요. 귀납적 정의는 AN 플러스 1 공비에 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식에서 나오는 식을 아까 선생님은 그냥 밑에다가 썼는데 이번에는 밑에 옆에다 쓸게요. AN 플러스 1항을 AN항으로 나누면 일정한 값입니다. 보세요. 이거 되게 읽어내기 요게 일정하면 지금 무슨 값이야? 상수면 이게 상수이면 두 항에 나눈 것이 상수이면 그러면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되죠. 등비중항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곱하면 가운데 있는 애의 제곱과 같아요. 여기 루트까지 씌워버리면 되기는 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을 좀 혼동시켜주기 위한 수열의 형태죠. 아셨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수열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수 공식을 조금 풀어야 되는 형태가 있고, 그렇지만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를 배우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려운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정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값이 지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식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성질, 특히 지수법칙, 지수법칙만 잘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된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잘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얘는 첫째 항에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R이 1이 아닐 때죠. A도 0이 아니어야 돼요. A가 0이면 너무 의미가 없어. 미적분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첫째 항이 0이면 뭘 곱해도 0이 돼요. 맞죠?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니까. 첫째 항이 공비가 1이면 뭘 곱해도 첫째 항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건 제외하고 보통 하죠. 자, 그래서 SN을 구하면 요 조건을 만족할 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물론 1 마이너스 공비라고 해도 돼요. 첫째 항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n은 항의 개수예요. 알았죠? 항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공부해 놓고 푸시면 돼요. 등비수열은 자주 나오기는 해도 지수법칙이나 이런 것만 잘 적용해서 풀면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볼만 하네요. 미적분에 가서는 조금 중요하지만 수열에서는 지수함수 자체가 지수법칙을 다루기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문제. 자, 요거는 지금 간단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 있는 수열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름 있는 수열은 딱 두 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수열 전체로 봤을 때는 역할이 되게 작아요. 알았죠? 수열 전체로 봤을 때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 등차 수열의 성질과 등비 수열의 성질을 적용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을 이제부터 시그마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는데 요걸 AK라고 쓰는 이유는 여기가 N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AN이 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항을 새로운 그냥 문자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시그마는 1부터 하나씩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고 더하고 2 집어넣고 더하고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그마가 나오면 SN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SN으로 볼 줄 알았으면 SN에서 SN-1을 빼는 AN을 구하는 식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일반항적인 모양이고 이렇게 형태가 띄고 있죠. 이렇게 띄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더하는 거와 K제곱을 더하는 거와 합의 공식은 사실은 요거 세 개하고 등차 수열의 합, 사실은 등차 수열은 여기 포함돼요.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합시다. 구분되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하고 요거 세 개 외에는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이 배우는 수열의 규정에서 합에 대한 어떤 규칙, 공식을 외우는 건 이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등비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 R-1분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하고 나머지 세 개예요. 등차 수열은 이걸로 다 해결돼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K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얘는 증명하는 과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6분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요 n까지 더한 거를 제곱한 거와 같대. 잘 안 나와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규칙. 자, 요거 외우세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외울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일단 외우세요. 이건 1부터 시작해서 홀수의 합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서부터? 1부터. 반드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알았어요?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짝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짝수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n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2를 빼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는 2에서 1 빼고 4도 1을 빼고 6도 1을 빼고 이렇게 다 빼요. 1을. 그럼 위가 얼마가 되냐면 1, 3, 5, 7 이렇게 되죠? 맞아요? 2에서 하나 내주면
1 될 거 아니야. 4에서 하나 주면 3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 하나씩 줘요. 그럼 이게 n개가 있으니까 얘가 합은 n이에요. 그 위에는 홀수의 합이니까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짝수의 합도 그냥 뭐 알 수 있으면 좀 알아두면 돼요. 얘보다 홀수의 합이 더 중요해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입니다. 1, 3, 5, 7, 9 하면 9제곱이 아니라 1, 3, 5, 7, 9 9가 나왔다는 건 5개죠. 그죠? 그러니까 5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항의 개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조금 기억하셔야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 K하고 K 플러스 1을 곱하면 K 플러스 1, K 제곱이 아니라 K 곱하기 K 플러스 1. 딱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을 다시 시그마하면 여기가 6분의가 아니라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와요. 3분의 그건 나중에 다시 증명해서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성질까지만 좀 해봅시다. 어떤 수열에 상수배를 해서 시그마를 했으면 상수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셔도 돼요. 이런 거죠. 어떤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 그거를 더한 건 각각을 나누어서 계산해도 됩니다라는 거죠. 나누어서 계산했던 건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서 나눈다는 게 나눗셈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한 걸 더해도 되고 따로따로 계산한 걸 뭐 빼도 사실은 그냥 수열 먼저 계산하고 한 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성질을 알아두셔야 돼요. 곱한 건 요건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좀 합시다. 곱한 건 각각의 곱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쓰죠? 이거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은 쪼갤 수 없습니다. 곱은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쪼갤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2면 1항부터 2항까지니까 1항 집어넣으면 이쪽은 A1, B1이 되고 더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A2, B2가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거 여기다가 n이 2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A1 더하기 A2를 더한 거고 곱하기 B1 더하기 B2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항이 훨씬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는 A1, B2, B1, A2라는 항이 없던 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랑은 같지 않아요. 얘랑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은 쪼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성질들은 잘 외우고 다음에 이제 할 게 이제 우리가 뭐 부분 분수 뭐 이런 거죠. 부분 분수 이런 거니까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한 30문제 정도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좀 풉시다. 하면서